대여금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있어서의 무죄가 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말 그대로 이제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속아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게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법무의 발일정 부산사무소의 강필철 변호사.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형사범죄 중에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이제 사기죄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상담 문의는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오죠. 늘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범죄 중에 하나가 사기죄입니다. 특히 지인한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기죄는 쉽게 말하면 어떤 범죄이죠? 쉽게 말해서 사기란 속이는 범죄죠. 상대방을 기망해서 이 기망을 당한, 즉 속임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금전이나 돈, 재산상 이익을 속인 사람한테 교부하거나 건네줄 경우에 성립하는 문제가 사기죄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기죄로는 최근에 한층 유행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표적 사기 범죄이고, 젊은 세대도 유행했던 코인 투자 사기,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여금 사기,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사기가 대표적인 사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죠? 네, 사기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이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나 코인 사기, 대여금 사기의 경우에도 법정형이 적용되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합의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의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많지 않나요? 네, 특히 이 사기 범죄는 금액이 클수록 형이 높아지는 건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사기 피해 금액 1억이 넘어가면 1년, 2억이 되면 2년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거 많습니다.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다 성립한다 하더라도 선고 전에 피해를 전액 배상하거나 전액 공탁을 하게 되면 실형은 거의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물론 상습범이거나 피해자 다수일 경우에는 합의가 되고 공탁된다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거 있지만은, 이런 통상의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배상이 되면 실형은 되지 않고 집행유예형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기죄의 그 양형을 정하는 요소에서는 피해 금액 제일 중요한 건데,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범죄 자체가 조직 범죄다 보니까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보이스피싱 그 수거책에 대해서 변호를 한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그 불송치 받은 케이스도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나 그 불송치 받은 사건은 횟수가 3회 이내이거나 금액이 1,00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불송치, 물론 이거는 합의가 전제된 사건입니다. 피해 배상 다 했을 경우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수회 7, 8회 이상 넘어가거나 금액이 몇천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는 또 보이스피싱 수거죄 한 사람들 대부분 20대 청년이거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하기 때문에 피해 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살았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아서 변호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 무죄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면 서로 이제 돈을 빌리고 대여금 사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기가 되는 경우가, 내가 빌릴 때 어디에 쓸 건데 좀 잠시 빌리자라고 했을 때 어디에 쓸 건데라는 그 용도를 정해서 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디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용도 사기라고 해서 사기죄가 되고, 내가 언제쯤에 이제 갚을 건데 실제 돈이 그때쯤 돼서 들어오는데 그때 돈이 들어오면 당신한테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실제 돈이 그때쯤 들어올 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불 능력에 대한 어떤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기가 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전통적으로 가장 흔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가 대여금 사기입니다. 실제로 그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다, 갚을 의사도 있다 하면서 돈을 빌려가서 나중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사용을 할 때의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여금 사기가 되는 것이고, 이와
달리 돈을 빌려가서 이자를 상당 부분 냅니다. 원금도 일부 갚고,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큰 액수를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받게 되고, 또는 민사소송을 해서 청구를 해도 이 사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용도 사기가 되는 경우에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 용도 사기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돈을 빌려갈 때 변제, 의사, 변경 등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이러한 용도로 돈을 빌려가서 이런 데 쓰고 내가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갚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용도에 썼을 때, 그럴 경우에는 용도 사기라는 입증이 돼서 하면 충분히 사기죄 처벌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상 채무가 됐을 경우에는 파산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돼 가지고 유죄가 된다면 이 불법행위 채권이 되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 채권은 파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자력이 생겼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는 건 중요하지만 반드시 용도를 특정해서 쓴다면 나중에 유력한 증거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여금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있어서의 무죄가 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말 그대로 이제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속아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게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무죄가 되기 힘듭니다. 투자 목적대로 사용을 했다, 용도대로 사용했다, 이런 걸 입증해서 상대방의 사기 고소가 무고라는 사실을 밝히는 방법 외에는 사기죄도 사실은 피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재산 범죄 같은 경우는 배상을 하거나 배상이 안 되었을 경우는 일부라도 공탁을 했을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싱인지 모르고 가담을 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단체는 최근에 이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구직을 올립니다. 그럼 연락처가 시작이 되는데 한두 번은 문자나 카톡으로 전혀 범죄가 아닌 알바 행위를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텔레그램을 이용합니다. 텔레그램 특이하게도 일방에 지워버리면 모든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에 의심이 들면 반드시 캡처를 해놔야 됩니다. 그 캡처를 해놔서 이 사람이 내가 전혀 몰랐구나, 내가 속임을 당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구나, 이게 입증이 된다면 불송치 되거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차용금 사기,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 사기죄와 관련해서 큰 사건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서 잘 조력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일정 부산사무소의 강병철 변호사, 이호도 변호사였습니다.